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농업의 혁신적인 미래를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현재 한국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AI 기반의 스마트팜 3.0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농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핵심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팜 3.0이 어떻게 한국 농업을 변화시킬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농사는 옛말입니다. 스마트팜 3.0의 핵심인 정밀 농업 시스템은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평창의 한 토마토 농장에서는 AI가 토양의 수분 함량과 일조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물 공급 시기와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물 사용량은 20% 절감되었고 토마토의 당도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충청도의 한 스마트 딸기 하우스에서는 AI가 병해충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농부에게 미리 알림을 보내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농약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합니다. 농촌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죠. 스마트팜 3.0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율 운행 로봇입니다. 이미 전라남도의 일부 스마트 농장에서는 자율 주행 트랙터가 GPS 기반으로 밭을 갈고 씨앗을 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마늘 수확 작업에는 로봇 팔이 투입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는 드론이 꽃이 피는 시기를 분석하여 최적의 수분 시기를 결정하고 로봇이 자동으로 물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력을 크게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자율 운행 로봇은 농부들의 고된 노동 부담을 줄여주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병해충 발생은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3.0은 AI 기반의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기상청의 데이터와 농작물 생육 정보를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가오는 태풍의 경로와 강도를 예측하고 농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드론에 탑재된 센서와 AI 비전 기술은 밭의 특정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해당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친환경 약재를 살포하여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 제주도의 감귤 농장에서는 AI가 잎의 색깔 변화를 분석하여 병충해 발생 초기 단계를 진단하고 농부에게 알림을 보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AI 기반 스마트팜 3.0이 한국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밀 농업, 자율 운행 로봇, 그리고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며 자연재해와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팜 3.0의 성공적인 도입과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농가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AI 기술이 침체된 한국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매일 먹는 농산물, 그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버려지는지 아시나요? 잎, 줄기, 껍질 같은 부산물들은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바이오 순환농업은 이 버려지는 부산물을 황금 같은 자원으로 바꾸는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농가 소득까지 올리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볼까요? 바이오 순환농업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바이오 에너지 생산입니다. 충청남도의 한 스마트 농업단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곳에서는 농가에서 버려지는 채소잎이나 벼 껍데기는 물론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까지 모두 한 곳에 모아둡니다. 이 모든 유기물을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라는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바이오가스는 전기와 열에너지로 전환되어 농가의 난방과 전력을 책임집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에 이 에너지를 공급해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동시에 탄소 배출량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버려지던 쓰레기가 이제 농가의 든든한 에너지원이 된 것입니다. 바이오 순환농업의 두 번째 핵심은 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 그리고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인삼, 이 둘을 가공하고 남은 부산물에도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가공하고 남은 쌀겨에는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한 세라마이드와 감마오리자놀 같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전라남도의 한 농업회사는 이 쌀겨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해 K-뷰티 화장품의 핵심 원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쌀겨가 이제 피부를 위한 명품 원료가 된 것이죠. 또한
인삼의 고장 금산의 인삼농가에서는 인삼을 가공하고 남은 찌꺼기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이 찌꺼기에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포닌 성분을 추출해 건강식품과 음료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던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순환농업은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통해 환경오염 문제까지 해결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딸기, 포도 같은 신선식품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죠. 하지만 논산의 한 딸기 농장에서는 이 플라스틱 대신 딸기를 수확하고 남은 잎과 줄기를 활용해 포장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물을 잘게 빻아 펄프 형태로 만든 뒤 틀에 넣어 굳히면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100% 생분해되는 친환경 포장재가 완성됩니다. 강원도의 감자 농장에서도 감자 껍질을 활용해 친환경 비닐봉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농산물이 스스로 만든 옷을 입게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바이오 순환농업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버려지던 농산물 부산물이 에너지, 화장품, 건강식품,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가 되는 이 순환 시스템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해답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아, 정말 이 도시를 떠나고 싶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과 꽉 막힌 도로, 숨 막히는 빌딩 숲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일은 또 놓을 수 없고요. 여기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로 농촌 워케이션입니다. 오늘은 농촌 워케이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한국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워케이션은 단순히 장소를 옮겨 일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맞는 특별한 테마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에는 해 뜨는 것을 보며 산책하고, 낮에는 깨끗한 공기 속에서 집중해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텃밭을 가꾸며 흙을 만지는 삶. 경기도의 한 농촌 워케이션 시설에서는 이런 치유 농장 워케이션을 제공합니다. 도시에서 지친 마음을 자연 속에서 회복하며 일의 능률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전통문화 워케이션도 인기입니다. 전주의 한 한옥마을에서는 고즈넉한 한옥을 사무실 삼아 일하고, 퇴근 후에는 지역 주민에게 직접 전통 막걸리를 배우거나 한지 공예 체험에 참여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이 곧 휴가가 되는 경험 어떠신가요? 좋은 아이디어지만 과연 농촌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촌 워케이션은 스마트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방치된 빈집이나 폐교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들이 이제 워케이션을 위한 공유 오피스와 숙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폐교는 초고속 인터넷, 회의실, 휴게 공간을 갖춘 워케이션 오피스로 리모델링되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완벽한 업무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스마트 빌리지에서는 빈집을 정비해 도시민들이 장기간 머물며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숙소와 편리한 시설은 물론 주변의 농가와 연계해 워케이션 참가자들이 농촌 생활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농촌 워케이션은 도시민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워케이션 참가자들은 숙소, 식사, 교통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 특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합니다. 경남 하동의 한 농촌 워케이션 참가자는 매일 아침 인근의 작은 장터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구매하고 점심 식사는 마을 식당을 이용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합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 연계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섭니다. 직접 수확한 채소로 요리 교실에 참여하거나 주민과 함께 전통장을 담그는 체험은 워케이션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소득과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농촌 워케이션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이는 도시민에게는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기회를, 농촌에는 새로운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과 휴가가 아름답게 만나는 농촌 워케이션, 한국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멋진 해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 생활에 지쳐 귀농귀촌을 꿈꿔보신 적 있나요? 아름다운 전원 생활을 상상하며 막연한 기대를 안고 시골로 향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 농촌으로의 귀농귀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바로 체계적인 정보와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방법, 스마트 귀농귀촌 플랫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농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바로 정보의 부재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 귀농 귀촌 플랫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의 지역별 특화 작물 탭을 클릭하면 전북 고창은 복분자, 충북 영동은 포도처럼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특화 작물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막연히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했던 예비 귀농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작물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복잡한 귀농 자금 지원 정책도 플랫폼 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클릭 한 번으로 비교하고 신청 절차와 조건까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더 이상 여기저기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귀농을 꿈꾸지만 현실적인 생활 환경이나 농사일이 나와 맞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마트 귀농 귀촌 플랫폼은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줄 가상현실 VR 체험 기능을 제공합니다. 플랫폼에 접속해 VR 기기를 착용하면 마치 직접 농촌에 온 것처럼 360도로 마을 곳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도시에서 미리 원하는 농촌 마을의 풍경, 집의 위치, 주변 시설을 확인하고 실제 농부의 시점에서 작물을 수확하거나 트랙터를 운전하는 간접 체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쁜 풍경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 생활의 장단점을 VR 영상으로 솔직하게 보여주어 귀농 후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귀농의 가장 큰 실패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막막함 때문입니다. 스마트 귀농 귀촌 플랫폼은 선배 농부와의 멘토링 기능을 통해 귀농인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돕습니다. 플랫폼 내에서 원하는 지역의 귀농 선배를 선택해 현실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북 상주로 귀농을 준비하는 예비 농부는 이미 그곳에서 10년째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선배에게 직접 영농 기술이나 생활 노하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예비 귀농인들끼리 미리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킹 커뮤니티도 형성해줍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들며 귀농 후 발생할 수 있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미리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 귀농 귀촌 플랫폼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경험과 심리적 지지까지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제 막연한 꿈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귀농 귀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시골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용하고 한적하지만 조금은 낡고 발전이 더딘 곳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일부 농촌 마을들은 이 촌스러움을 가장 멋진 자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마을이 가진 고유한 유무형의 자산, 즉 농촌 유산을 브랜드화하는 것입니다. 농촌 유산이 어떻게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마을에는 수백 년의 세월이 담긴 역사적 유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보물입니다. 전남 담양의 창평 슬로시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곳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흙과 돌담으로 이뤄진 전통 건축물을 복원했습니다. 그냥 복원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옛 이야기를 엮어 관광객들에게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는 스토리를 전달했죠. 마을의 100년 된 고택은 게스트하우스로, 오래된 정미소는 카페로 변신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거기에 스토리를 입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지역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모든 농촌의 공통점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희소성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면 특별한 브랜드가 됩니다. 제주도의 흔한 감귤 말고 꼬마 귤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고 신맛이 강한 귤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제주도의 한 농가는 이 꼬마 귤을 한라산 해풍을 맞고 자란 옛 제주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귤이라는 스토리를 덧입혔습니다. 그리고 꼬마 귤이라는 친근하고 귀여운 이름을 붙여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웠죠. 일반 감귤보다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와 희소성 덕분에 소비자들은 기꺼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합니다. 단순히 제주 감귤이 아닌 꼬마 귤이라는 유니크한 브랜드가 탄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예술을 농촌에 접목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시의 한도의 마을은 지역 작가들과 협력하여 쌀을 모티브로 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쌀 모양의 찻잔이나 밥그릇은 이천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독특한 브랜드 상품이 되었죠. 또 한 예술가 마을에서는 버려진 농기구들을 재활용해 조각 작품을 만들고 마을 담벼락에 농촌 풍경을 담은 벽화를 그려 넣어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농촌의 투박함에 예술적인 감성을 더해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촌 유산을 활용한 브랜드화는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촌스러움을 가치로 바꾸는 이 새로운 시도가 한국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밝혀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숨겨진 유산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